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는 영상의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 공식 유튜브라고 보이시나요? 이 밑에 이제 주식 강의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와 아니면은 다른 팀장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강의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직까지 교육 내용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드린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업로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훈 전략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예,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12월 8일, 12월 8일의 무료 추천 종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시,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7시 52분, 7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뭐 미증시에 대한 설명, 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프렌즈, 현재가 2,43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32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리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이론인 다우 이론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우 이론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종목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과 이제 주식 시장의 추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에 상당히 고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과 주식 시장에 이제 반복되는 패턴 또는 추세를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으로 주가 예측에 있어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일단 어떤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 추세가 꺾여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관성적으로 그 방향을 유지한다는 가설로, 주식시장은 이제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추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평균 주가 개념은 전체적인 주가 추세를 반영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런 종목이 아닌 가볍게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 다우 이론을 우리가 가볍게 써먹을 수 있는지, 물론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가볍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있고 저점을 또 낮추는 파동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주가가 이걸 주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었을 때 주가가 또 반등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lower low,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파동이다라고 설명이 드릴 것 같고, 반등 파동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주가의 고점이 여기 있을 경우에, 이쪽에 있을 때 그 고점을 못 높였을 때 주가는 고점을 낮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인 줄 알았더니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낮추는 파동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lower low, 저점을 또 새롭게 낮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lower high, lower high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시 반등 파동을 lower high, 고점을 또 낮추는 파동. 근데 이 고점을 낮추는 파동을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lower low, 저점을 낮추는 파동과 수평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점이 현재는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는데,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인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lower low와 lower high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동일선상에 이제 이거는 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동일선상의 저점 그리고 동일선상의 고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다라고 설명이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추세를 보는 기본적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저점이 나온 뒤에 고점을 높이는 파동, 사실 고점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가격대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로월 하이를 높였을 때, 여기는 높이지 못했죠. 여기는 이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로월 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래도 추세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반전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여기를 이제 higher low, 그러니까 저점을 높인다. 저점을 높인다. 이전의 저점은 여기였죠. 근데 이번에 조정을 줬을 땐 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전의 고점 higher high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된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어 하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여기는 이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고점이 어디죠? 기준이 현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높였기 때문에 하이어 하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전의 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점을 높인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higher low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조정을 받고, 이거의 higher high, higher low, 이렇게 lower high, lower low, 이런 개념을 시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지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근데 이제 상승 추세일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들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계단식 하락, 계단식 상승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다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써먹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거의 핵심 내용은 이전의 고점은 나중에 이제 돌파되고 나서 눌림목에서는 지지선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눌림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때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눌림목과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하락, 이거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항상 이게 하락 추세인지, 하락 추세에서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죠. 눌림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낙주 매매에 대한 관점 이후에 반등 파동을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눌림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점을 한번 높이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눌림목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3분봉이나 뭐 5분봉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할 때도 상당히 유효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가져왔는데, 자, 고점을 높이는 파동과 저점을 낮추는 파동을 보였죠. 이게 최근 2020년 3월달 2월달부터 3월달 차트예요. 나스닥에.
나스닥 지수의 2월달, 3월달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높였고 실질적으로 이전의 저점은 여기라고 사람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여기서 반등을 주지만 다시 한번 이탈하고 이후에 저항을 받고 더 빠진 케이스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가깝게 볼게요. 가깝게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저점은 이런 구간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했었겠죠.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저항받고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로워 로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을 끝낸 뒤에 반등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매물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 로워 하이가 형성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보통 여기서 이제 다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냥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저점을 낮추는 파동인 로워 로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줬는데 이전의 매물대에서 저항을 또 받고 나서 이제 이게 고점을 낮추는 이전의 고점이 여기였겠죠. 기준이 기준이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고점을 잡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로워 로우를 형성하고 여기가 이제 또 기준이 되겠죠. 여기를 높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전의 매물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우 이론의 하락 추세. 그리고 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는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점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어쨌든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저점을 여기까지 낮췄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인식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데는 이제 박스권이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도 이제 박스권으로 트레이더들은 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박스권인데 어느 순간 이전의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로월 하이가 되었겠죠. 여기가 로월 하이가 그리고 여기는 로우 로우. 근데 여기를 이상하게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또 높였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이얼 하이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얼 로우 저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추지 않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다 라고 하면서 하이얼 로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파동에 있어서 하이얼 하이 그리고 이전의 매물대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파동을 또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다시 한 번 또 상승 하이얼 하이 그 다음에 하이얼 로우 이전의 매물대가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하이얼 로우가 형성이 된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하이얼 하이 그 다음에 이전의 저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또 고점을 높이는 하이얼 하이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낮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하이얼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우리는 다우 이론으로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우리는 거래를 충분히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거래해보는 방법은 조금 그 안에서도 이제 사이클적인 원리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런 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다우 이론에서 추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렵다 할 수도 있고 쉽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조금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이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다우 이론이 실질적으로 그 추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잘 먹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박스권의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그 안에서도 좀 사이클이 좀 작죠. 나스닥에 비해서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다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송투자하십시오.